안녕하세요. DMQA 석사과정 장건희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In Context Learning of Representation이라는 주제로 이제 LLM이 In Context Learning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모델 레프레젠테이션을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입니다. 네, 여기 저의 간단한 소개이고요. 저의 관심 분야는 컴퓨터 비전, 디퓨전 모델, 그리고 LLM 이런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먼저 LLM의 In Context Learning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CL이라고도 표현하는 In Context Learning은 사전 학습된 LLM이 추가적인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 이제 주어진 컨텍스트만을 보고 이제 태스크를 더 잘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사전에 학습해놨던 이 LLM의 프라이어 사전 지식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컨텍스트의 패턴을 스스로 이제 모델이 파악해서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처럼 컨텍스트 없이 입력만을 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지만 이제 어떤 예시 컨텍스트를 이제 추가해서 입력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맞게 LLM이 스스로 이렇게 응답을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도 이제 입력만 잘 주면 컨텍스트만 잘 전달해주면 모델의 그 답변 품질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LLM을 학습해야 ICL을 더 잘할까, 또는 이제 학습해놓은 LLM에 어떻게 그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낼까, 또는 이제 ICL에 대한 좀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동작을 좀 밝혀보고자 하는 분석에 대한 연구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ICL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분석 파트에서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이론적 좀 해석에 대한 파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론적 해석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로 ICL을 해석하는 연구도 있고, 또는 이 ICL이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로서 동작하는 것과 이제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었고, 또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서 ICL이 어떻게 이 LLM의 성능을 향상시키는지, 그 답변 품질을 향상시키는지 분석한 연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이제 이 위의 내용들과 더불어서 아래와 같은 물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LLM이 사전 학습 때 봐왔던 어떤 개념이 아닌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서 그 새롭게 정의되는 개념을 컨텍스트로 LLM에 입력했을 때 이 LLM 모델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을 조정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름처럼 이 ICLR 논문이 실제로 ICLR 학회에 투고가 되었고,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억셉 발표가 한 5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억셉된 논문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주제가 흥미로워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예시를 들면서 문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출시되는 제품 이름이 스트로베리라고 LLM에게 설명하는 경우, 모델은 이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이 스트로베리라는 토큰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기존의 과일이 아닌 어떤 제품으로서 적절히 바꿔야 한다. LLM은 실제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의 콘텍스트가 주어지면 이를 잘 반영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를 이제 묻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이제 모델 내부의 토큰의 피처를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고, 즉 이제 모델이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래프 트레이싱이라는 작업을 정의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격자나 링 구조 또는 육각형 모양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일반적인 다양한 단어들, 이런 애플, 버드와 같은 단어들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그리고 이 그래프 모양에 또 무작위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의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모델에 입력할 무작위 단어 시퀀스 컨텍스트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격자 구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랜덤하게 뿌려져 있는 단어 토큰들에 대해서 랜덤 워크라는 방식으로
시퀀스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노드로만 이제 이동할 수 있고, 이제 이동하는 방식은 무작위인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쭉 그 시퀀스를 나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LLM에게 컨텍스트를 입력할 때 그 컨텍스트를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또 두 번째로 링 같은 구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이렇게 링 모양의 구조에 단어들을 뿌려놓고 이번에는 그 랜덤하게 그 인접한 데이터 페어를 이렇게 쭉 연결합니다. 그래서 애플과 바나나가 인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페어로 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페어를 나열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LLM의 컨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냐면 이러한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모델 레프레젠테이션이 이 해당 이 격자 구조, 이 링 구조를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LLM이 사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애플 버드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봐왔을 텐데 그렇게 학습해 놓은 이 단어들을 LLM은 이런 격자 구조로 인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그 관계로 그 레이턴트 상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럼 그 복잡한 관계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그 임의로 만들어진 시퀀스를 모델한테 입력했을 때 모델이 이 그래프 구조를 잘 포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랜덤 워크가 이렇게 7번만 진행이 되었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뭐 100번, 200번 이렇게 아주 긴 시퀀스를 만들므로써 이렇게 작은 그 격자 구조 내에서 얼마나 그 관계를 잘 파악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먼저 그 레프레젠테이션 계산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모델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때 이 논문에서는 라마 계열의 그 3.1 그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시퀀스가 입력이 되면 마지막으로 넥스트 토큰이 예측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레프레젠테이션 계산을 할 때는 이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토큰들을 그 모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 내부의 이 피처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 액티베이션 값들을 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 값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콘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제 마지막 현재 시점에서부터 이전 이제 NW개만큼의 그 토큰별 평균 액티베이션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험에서는 50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 각 레이어마다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L마다 이렇게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이 계산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N은 이제 토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토큰별로 평균 액티베이션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격자 같은 경우에는 N인 16이 되겠죠. 그리고 T는 이제 그 실제 이 모델의 그 액티베이션 그 피처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큰별로 이 모델이 그 계산한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 값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 n by t의 그 메인 토큰 레프레젠테이션 행렬에 이제 PCA를 적용해서 이제 처음 두 개 그 주성분으로 이제 2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시각화합니다. 먼저 그 스퀘어 그리드 그래프의 시각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워크로 만들어낸 시퀀스는 그래프의 이 격자 구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시퀀스를 모델에게 입력했을 때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기존에 정해두었던 그래프 격자 구조와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의 2차원 그 시각화 결과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콘텍스트 렌스가 점점 더 길어짐에 따라서 레프레젠테이션의 형태가 격자 구조를 더 잘 반영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이 좀 이렇게 가운데가 팽창되어 보이는 것은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중앙에 2x2 노드들이 이제 랜덤워크에 의해서
더 많이 확률적으로 방문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링 그래프에 대한 시각화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컨텍스트 랭스뿐만 아니라 이제 모델의 레이어별로도 이제 시각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은 앞선 그 결과와 동일하고, 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 초기 레이어에는 콘텍스트 길이에 상관없이 그 그래프의 격차 구조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후반부 레이어로 갈수록 이 그래프의 격차 구조를 더 잘 반영하면서 이제 토큰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재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시메트릭 프라이어가 강한 어떤 토큰들을 이용했을 때에도 모델이 그 새로운 그 컨텍스트를 잘 반영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요일을 예시로 들은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일은 그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그 의미적으로 삼각관계가 존재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일부러 이런 의미 없는 그 인컨텍스트 링크가 이제 임의로 선정한 그 관계인데, 이렇게 컨텍스트에서 설정한 그 관계를 모델이 그 강한 프라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포착하는지를 실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의 요일 단어를 랜덤하게 섞고 이렇게 링 그래프와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시각화한 결과는 제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주성분으로 시각화한 결과를 봤을 때에는 그 이상적인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결과는 뭐냐면, 이제 인 컨텍스트로 임의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링크로 연결된 노드들이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란색의 링크가 이렇게 원 모양, 링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상적인 상황인데, 이 B에서는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고 기존의 그 시메틱 링크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C 이제 주성분 세 번째와 네 번째 성분을 이용해서 시각화한 결과에서는 이제 그 일부러 주입한 인 컨텍스트 링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링 모양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구조가 레프레젠테이션에 드러나긴 하지만 프라이어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컨텍스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큐러시라고 하는 뒤에서 설명드릴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셔플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인컨텍스트 링크이고, 이제 시멘틱이 아까 보여드린 시멘틱 링크인데, 이제 노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프라이어를 의미하는 그 시멘틱 링크의 그 정확도는 점점 낮아지고, 이제 임의로 주입한 그 인컨텍스트의 링크에 해당하는 그 정확도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실험 결과가 모두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컨텍스트 랭스가 늘어나면 모델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구조에 맞게 잘 재구성한다라는 것을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성능 향상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디리클레 에너지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그래프의 스무드니스를 측정한다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모델 레프레젠테이션의 디리클레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는 이 오른쪽과 같이 노드 개수가 n일 때 n by n의 그 인접 행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접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이제 채워 넣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인접 행렬 곱하기 i번째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j번째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a가 0이니까 이 수식은 다시 말하면 그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 간의 이 레프레션의 그 차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델이 토큰의 그래프 구조를 올바르게 포착하면은 디리클레 에너지는 최소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가까운 노드는 그 서로 비슷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는 것이 이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노드끼리 레프레젠테이션이 비슷하다는 것은 결국에 이 디리클레 에너지의 이 각항을 이제 감소시킨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 모델이 이 격자 구조를, 예를 들어서 격자 구조를 완벽하게 포착해서 그 레프레젠테이션도 완벽히 격자 모양이 됐을 때는 이제 그때 디리클레 에너지는 최소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이 HI와 HJ가 모든 H가 동일하면, 즉 모든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동일하면 사실 그것도 디리클레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것이긴 한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는 값이죠. 왜냐하면 각 그래프의 각 노드마다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서로 달라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저자들은 모든 노드가 동일한 값을 갖는 이런 모든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같은 트리비얼 솔루션은 실험에서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량적인 지표로 이제 룰 팔로잉 어큐러시라는 지표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디코더 원리 구조이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입력하면은 모델은 마지막에 넥스트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넥스트 토큰을 예측할 때 이 바로 직전의 토큰에 실제로 인접한 그 노드를 정확히 맞출 확률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에그와 인접해 있는 노드는 카 그리고 오페라인데, 만약에 에그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등장했을 때 이 모델이 다음 토큰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때 이 카라는 토큰을 예측할 확률과 그리고 오페라라는 토큰을 예측할 확률을 더해주면 그 값이 바로 룰 팔로잉 어큐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델이 얼마나 그래프 구조를 잘 포착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각 세 개의 그래프는 그리드, 링, 그리고 헥사고널 그 그래프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X축은 컨텍스트 랭스에 따라서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컨텍스트 랭스에 따라서 이제 그 디리클레 에너지와 룰 팔로잉 어큐러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리클레 에너지가 최소값을 갖는 지점 직후에 어큐러시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제 초록색이 아닌 파란색과 이 분홍색 각각의 레이어들의 디리클레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 직후 이 초록색의 그 어큐러시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에 대해서 그런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말하면 모델이 데이터 구조를 올바르게 포착하면, 그래서 올바르게 포착해서 그 그래프의 디리클레 에너지가 감소했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모델이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격자 구조이면 그 격자 구조에서 존재하는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그래프 모두 이제 컨텍스트의 그 크기가 커지면, 양이 많아지면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재구성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는 모델이 인컨텍스트 그래프 트레이싱 태스크를 더 잘 수행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모델이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그 특정 그래프 구조의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그 과정이 단순히 그 암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상의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가상의 확률 이론적 모델링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샷 메모라이제이션이라는 모델에서는 그 주어진 컨텍스트에서 어떤 단어가 적어도 한 번이라도 등장했을 때에는 이제 다음부터 그 토큰은 100%의 정확도로 모두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의미하고요. 투샷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수식은 이제 원샷 모델에서 단어가 적어도 한 번 등장할 확률, 그리고 아래는 투샷 모델에서 단어가 적어도 두 번 등장할 확률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확률을 바탕으로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의 점선과 같이 이제 해당 가상 모델의 어떤 정확도를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랭스에 따라서 이제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러한 한 번만 보고 다 맞추는 가상 모델, 두 번만 보고 다 맞추는 가상 모델의 이런 어큐러시의 그 패턴과 이제 실제 LLM이 동작하는 패턴이 다르다. 따라서 이제 이 모델이 인컨텍스트 러닝을 수행하는 방식은 이 단순한 암기로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보충이 됐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투샷보다 더 많이 이제 뭐 3샷, 4샷을 해서 좀 그 뒤에 양상도 보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암기로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 링 그래프와 격자 그래프 모두 이제 LLM에 대해서 이 애큐러시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확 증가하는 이런 투 페이지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콘텍스트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델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재구성하게 되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분석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거를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그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데이터의 올바른 그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구조를 찾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에너지 최소화 과정을 수행한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서 임플리시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한다는 이전 연구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소식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에서의 디리클레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은 사실 디리클레 에너지는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 H와 그리고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L의 이러한 조합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는 것은 이제 그래프의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A는 아까 보여드렸던 인접 행렬이고, D는 디그리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노드별 엣지 개수를 이제 대각 원소로 갖는 n/n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L의 아이겐 벡터들이 사실 이 디리클레 에너지를 최소화한다라는 것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L의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L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이렇게 논문 실험 세팅처럼 모든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커넥티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아이겐 밸류는 지금 작은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겐 밸류는 0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이제 모든 노드에 해당하는 그 값이 동일한 이런 상수 벡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겐 밸류는 이제 큰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분산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그 축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PCA의 그 정의였는데, 이 그래프 이론에서는 그 인접 노드 사이에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즉 이제 그래프의 그 스무드니스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겐밸류를 작은 순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노드의 그 벡터가 동일한 이 첫 번째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의 상황이 뭐냐면, 즉 이제 모든 노드에 동일한 그 아이겐밸류 값이 아이겐 벡터가 이제 원소로서 부여가 된다는 것이고, 이 상황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모든 그 노드의 그 값이 동일해서 이 디리클레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은 배제를 하고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그 인베딩이다, 의미가 있는 아이겐 벡터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프 이론에서 스펙트럴 인베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이제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이용한 이 디리클레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경우가 바로 그 라플라시안 매트릭스의 그 아이겐 벡터를 이용할 때인데 그 아이겐 벡터 그 아이겐 밸류가 작은 순으로 이제 하위 몇 개만 써가지고 거기에 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이 노드들을 표현할 수 있다. 노드들의 인베딩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펙트럴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원으로 시각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각 노드 i에 대해서 이제 Z2도 원소가 i개 있을 각 노드에 해당하는 i개가 있을 거고 Z3도 그 n개죠. n개의 원소가 있을 거고 Z3도 n개의 원소가 있을 텐데 그렇게 Z2와 Z3만을 뽑아서 각각 X축, Y축으로 그 사용한다면 2차원에서의 그 좌표로서 스펙트럴 인베딩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펙트럴 인베딩은 이 그래프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잘 그 보여줄 수 있는 인베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실제로 이 링이나 그리드 그래프의 스펙트럴 인베딩 즉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L의 아이겐 벡터를 이용한 그 스펙트럴 인베딩을 이렇게 찍어봤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 시각화 결과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잘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모델 레프레젠테이션 H가 디리클레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비자명한 해일 경우 즉 되게 이상적인 상황이겠죠. 되게 이상적으로 모델이 그 주어진 컨텍스트를 잘 파악해서 레프레젠테이션 H가 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이 H의 그 초반 두 개의 주성분은 이 스펙트럴 인베딩의 G2, G3다 라는 이제 명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도 증명을 합니다. 이제 어펜딕스에서 증명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앞서서 모든 그 시각화 결과로 이제 PCA를 통한 차원 축소를 해서 이제 주성분 두 개로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시각화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 결과들이 이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스펙트럴 인베딩 즉 이 레프레젠테이션의 그래프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라고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레프레젠테이션 H에 PCA를 적용해서 시각화한 결과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모델이 그 디리클레 에너지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이렇게 그 그래프 이론의 어떤 정의에 의해서 좀 엄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그 인베딩인 스펙트럴 인베딩과 그리고 실제 모델 리프레젠테이션을 PCA로 시각화한 이 결과가 이렇게 얼마나 비슷한지를 따져보면서 모델의 그 인컨텍스트 러닝 태스크 수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에 따른 모델의 유추는 즉 이제 임플리시트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컨텍스트 크기에 따른 그 어큐러시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그 격자 구조 그래프의 그 노드 개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이 컨텍스트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점차 원만하게 어큐러시가 증가하다가 어느 기점 이후에는 그 갑자기 확 튀면서 이제 높은 정확도로 그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 그래프 격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해서 이런 중간에 한번 갑자기 변하는 이런 세컨드 오더 페이즈 트랜지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 포인트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x축이 그 노드 개수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노드 개수에 따라서 그 각각 갑자기 확 튀는 그 트랜지션 포인트가 어딘지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파워로 그 지수적인 스케일 상에서 이런 선형적인 관계를 따른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그 투페이즈 양상은 본드 펄쿨레이션 그 결합 침투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과도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노드 사이에 그 연결하는 엣지를 일정 확률로 연결하거나 또는 일정 확률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이제 확률적으로 계속 반복해가면서 그래프의 어떤 그 연결성에 대한 특징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 그래프의 연결성을 관찰하는 그런 분야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임계값을 넘어서 그 노드들이 연결되면은 중간에 그 연결성의 양상이 확 변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컨드 오더 페이즈 트랜지션, 즉 그 2차 상변이라는 특성을 여기에서도 유사하게 가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그래프 이론에서 나타나는 이 특징이 이 LLM에서의 그 인컨텍스트 에 따른 그 레프레젠테이션 변화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큰 기여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LLM이 인컨텍스트 러닝을 수행할 때 컨텍스트에 따른 그 리프레젠테이션 재구성 그 성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그래프의 구조를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그 재구성을 하냐, 그 컨텍스트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를 관찰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컨텍스트 길이에 따른 모델 양상을 에너지 최소화라는 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에서도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논문의 의의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델 LLM 입력 컨텍스트를 그래프 구조로 정의하고 그리고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이 그래프 모양으로 정의해놨던 그래프 모양으로 잘 똑같이 시각화되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그래프 이론 쪽에서 잘 정의된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LLM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포착한 방식을 이제 그래프 이론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 컨텍스트 러닝에 대한 연구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 구조와 연결지어서 모델의 그 레프레젠테이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분석한 이제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